건축기사 제4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볼 텐데요. 1번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레드믹스드 콘크리트 규격 25, 30, 210이 있는데 세 가지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2015년 4회에도 나왔지만 최근에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일 앞에 있는 25가 굵은 골재, 자갈이죠. 자갈의 최대 치수입니다. 그래서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이 요 25mm짜리 굵은 골재가 쏨뿡쏨뿡 잘 지나갈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30이 이제 호칭 강도, 주로 압축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10이 슬럼프, 미리로 나타낸 거. 요거 최근에 단위도 써라 라고 하는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단위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가지. 그리고 순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210은 슬럼프라는 거 금방 아는데 25와 30을 바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서대로 쓰셔야 된다는 거. 2번 갑니다. 콘크리트에서 경화 콘크리트의 성질 중 하나인 크리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오. 크리프는 기본적으로 지속 하중입니다. 지속 하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하중의 증가가 없이도 변형이 증가하는 일종의 장기 변형이다. 이런 뉘앙스로 쓰시면 거의 정답으로 간주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추정과 관련된 비파기 시험의 종류 3가지. 비파기 시험 일단 4가지를 제가 해놨으니까 그 4가지 중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 3가지만 쓰시면 되는 거죠. 슈미트 해머법 영어로 쓰셔도 되고, 또는 우리말로 반발 경도법, 이렇게 벽에다가 땅땅 치면서 튕겨 나오는 그 강도를 보고 측정하는 거죠. 인발법, 공진법, 그리고 초음파법. 4가지입니다. 요거는 비파괴, 파괴하지 않고 실험을 하는 거죠. 4번 갑니다. 벽돌벽의 표면에 생기는 백화의 정의와 방지대책 3가지. 백화라는 게 이제 흰색으로 물질이 허옇게 끼는 거죠. 근데 그 흰색 끼는 것만 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요. 모르타르 중에 이 석회라고 하는 성분하고, 그리고 빗물하고 용해돼서 공기 중에 CO2 가스하고, 요 2개가, 석회와 CO2 가스가 짬뽕이 돼서 탄산석회를 생성, 그리고 벽면에 백색물질, 요런 것들이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조합만 해두시면 되죠. 자, 방지대책도 지금 4가지를 해놨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3가지 아니면 4가지를 쓰라고 하기 때문에 4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소성이 잘 된 벽돌. 이 소성이라는 게 벽돌을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드냐면, 진흙을 빚어서 틀에다가 넣고 나와 있는 걸 이제 가마에 굽는 거죠. 일종의 도자기입니다. 도자기로 굽는 거, 이걸 소성이라고 그러죠. 소성이 잘 되면 이 방수 처리가 잘 돼요. 물이 잘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물이 들어오지를 못하면 기본적으로 이 백화가 잘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소성이 잘 되면 막을 수 있다. 벽면에 비마기, 역시 파라핀도 역시 기름기죠. 이 촌농이라고 했죠. 촌농은 완전 미끌미끌한 기름기이기 때문에 물하고 상극입니다. 그래서 파라핀 도료를 일종의 방수제죠. 방수제를 칠하게 되면 물이 절대 침투하지 못합니다. 줄눈 모르타르의 역시 방수제 혼합. 그러니까 방수제라든지 비막이나 아니면 소성이 잘 된 거, 이게 전부 다 물을 막는 거죠. 비를 막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5번 갑니다. BTO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BTO를 영어로 그대로 순서로 따라가면 됩니다. B가 빌드죠. 완공이고, T는 트랜스퍼를 먼저 하죠. 소유권을 발주처에 미리 이전을 합니다. 이게 트랜스퍼죠. 미리 이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O가 이제 오퍼레이션이죠. 운영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를 한다. 그래서 BTO냐 BOT냐 순서가 바뀌는 게 거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6번 갑니다. 알카리 골재 반응의 정의를 설명하고 방지책 3가지를 기술하시오. 알카리 골재는요, 골재에 시멘트 내에 알카리, 기본적으로 이 시멘트 내에는 알카리 성분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골재 실리카라는 게 보통 SiO2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실리카라고 하는 일종의 규서죠. 우리말로는 규서인데, 실리카와 알카리하고 짬뽕이 돼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까지는 좋아요. 아니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갖고 화학 반응 일으키는 건 좋은데, 얘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가 무조건 팽창이 돼요. 팽창이 되면 콘크리트는 꽉 막혀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팽창을 해야 되니까, 아니 난 잘 모르겠고 자연현상이니까 무조건 그냥 팽창할래,
마구마구 부피가 팽창하는 순간 균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균열이 발생하는 게 바로 알카리 골재 반응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알카리 때문에, 알카리와 실리카 이 두 개가 주 성분이니까 이 알카리가 성분이 낮은 거, 저 알카리 시멘트를 쓰는 거죠. 고로 시멘트나 플라이 애쉬 같은 거. 그리고 비반응성 골재, 이 실리카가 있긴 있지만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거, 그런 골재를 쓰자 이거죠. 또는 알카리 골재 반응을 촉진하는 수분의 흡수 방지, 일종의 방수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형 강제인 SM355의 SM과 355의 의미를 쓰시오. SM은 여러 번 했었죠? 요거는 용접 구조용, 머린이 들어가니까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 아변 강제는 대부분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변 강제는 무조건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S면 일반 구조용이고, SM이면 용접 구조용이고, SMA면 용접 구조용에다가 내후성 또 들어가죠. 그리고 이 355가 이제 항복 강도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원래는 490, 2018년 이전에는 이게 490에서 인장 강도였는데 355로 항복 강도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복 강도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8번은 공정표 문제죠. 다음 데이터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고 각 작업의 여유 시간, TF, FF, DF를 다 계산하라. CP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 15년 4회도 나왔지만 21년 1회도 똑같이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5년과 21년, 대략 한 6년, 8년 그 사이 텀을 가지고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거죠. 자,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가 선행 작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 ABC가 다 나가야 된다는 거죠. ABC를 전부 다 내보낸 다음에, 그리고 D 작업을 보시면 A하고 B가 선행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A하고 B, 여기를 A, B, C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A하고 B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게 만나기는 어렵고, 요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요렇게 만나거나, 지금 전체적인 공정표가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이 보통 아무리 오른손잡이 아니라 왼손잡이를 하더라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고 위에서 아래로 읽죠. 반대로 읽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ABC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A, B, C 순서대로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ABC를 순서대로 하고 A하고 B하고는 무조건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는데 거기 다음 이 작업을 보시면 선행 작업이 B 하나죠. B 하나이기 때문에 B에서 E가 나가고, 그리고 B에서 A로 가야만 합니다. 요 더미가 이쪽 화살표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거죠.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작업의 선행 작업은 B 하나지만 A, B, 요 D 작업은 A, B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순간 A하고 B하고 만나서 여기는 E 작업이 아니라 D 작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E 작업하고 D 작업하고가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G 작업의 선행이 D와 E가 또 만나는 거죠. 이거와 이거는 또 만나야 돼요. 만나서 G가 나가야 돼. 그런데 G가 나가려면 얘가 이번에는 화살표가 밑으로 와야 되는 거죠.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D만의 이 선행 작업인 건 F 작업이 있죠. F 작업은 또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다 논리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E의 선행 작업은 A하고 B가 동시에 만나는 게 아니고 B만 선행 작업이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고, D 작업의 선행 작업은 A, B가 둘 다 있으니까 화살표가 1로 만나야만 하는 거고요.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 전부 기출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까지 다 됐죠? 그리고 나서 H 작업이 C, F, G가 만나야 돼요. F, G, 그리고 C. 얘네 셋이 다 만나야 돼. 다 만나려면 F는 그냥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고, C하고 F하고 G하고는 만나는데 여기에서 역시 더미가 1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여기가 직선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작업이 없으니까. 작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미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다 만나서 여기서 H가 나가면 되죠. 맨 마지막 I는요, F하고 G하고 만나면 됩니다. 즉 F하고 G하고 만난 얘네 둘만 여기서 I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작업이 없으니까 얘네 둘이 만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진계산, 역진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서부터. 먼저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는 여기는 4, 4가 되고요. 여기는 화살표가 두 개죠. 0에다 3 돼서 3이 오거나 아니면 더미에서 4가 오거나 둘 중에 큰 값. 전진계산은 큰 값이니까 4, 4가 되겠고요.
여기는 화살표 여기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4 더하기 6 해서 10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10이 오거나 아니면 4 더하기 7 해서 11이 오거나 둘 중에 큰 값 해서 11이 여기에 적혀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화살표가 두 개죠. 10 더하기 4는 14, 11 더하기 5는 16, 큰 값 16이 적혀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화살표가 두 개죠. 여기도 0 더하기 5는 5지만 16이 그대로 더미로 내려와서 16, 둘 중에 큰 값 해서 16. 여기는 화살표가 이렇게 오거나 16 더하기 5 21, 16 더하기 7 23, 더 큰 값이 23이죠. 자, 역진계산 갑니다. 역진계산도 똑같이 끝에서부터 가는데 뒤로 오는 화살표는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23 빼기 5는 18이죠. 그래서 18. 여기는 뒤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두 개입니다. 23 빼기 7은 16이 되거나 아니면 18이 되거나 16하고 18하고 둘 중에 더 작은 값. 그래서 여기가 16이 적혀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좋게 전지는 빨간색, 후지는 지금 역지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절대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다른 색깔 쓰시면 안 됩니다. 같은 색깔로만 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건 다 연습장에다가 연습을 해놓고 그리고 실제 답안지는 꼼꼼하게 깨끗하게 잘 옮겨 적으시면 되는 거죠. 한 가지 색깔로 검정색 하나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는 들어오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16 빼기 5, 11죠. 여기는 화살표 들어오는 게 두 개죠. 16 빼기 4, 12가 오거나 아니면 요 11이 그대로 오거나 11하고 12 둘 중에 작은 값 해서 11이 적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화살표 두 개군요. 여기 하나니까 11 빼기 5는 6은 5죠. 그래서 여기 5. 여기는 화살표가 두 개죠. 11 빼기 7, 4가 오거나 5가 오거나 더 작은 값 4. 그래서 4 빼기 4는 0이죠. 자, 우리 계산 전부 다 마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숫자가 몽땅 다 같은 거 5, 4 틀리죠? 여기는 같고 여기 같고 여기 같고 여기 틀리고 여기 같고 여기 틀리고 여기 같고. 자, 제가 일부러 이거는 제가 샘플로 연습을 해 놓은 다음에 이 CP 주 공정선을 한가운데 직선으로만 만들어 놨어요. 요렇게 가운데만 가게도록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보기 좋게. 왜냐면 CP가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보기가 좋으니까요. 이게 A하고 B하고 바뀌어도 됩니다. 바뀌어도 되는데 막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결국에 이렇게 CP가 되는 순간 B 작업, E 작업, G 작업, I 작업 이 네 개가 CP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이제 여유시간 계산할 때 보면 오른쪽이죠. 요 오른쪽에 B, E, G, I 요 B와 G, B, E, G, I 네 가지가 에스테리크가 적히고 얘네들은 전부 다 여유시간이 하나도 없다. 주 공정선은 전체 경로 중에 가장 긴 경로이기 때문에 여유시간이 1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혹시라도 얘가 000이 아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나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바로 찾으셔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시면 시간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필기처럼 1번을 찍을까 4번을 찍을까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알면 쓰는 거고 모르면 못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항상 남습니다. 이 공정표나 적상 꼼꼼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시간 모자라 갖고 못 적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CP가 결정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여유시간을 계산해야죠. A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 항상 여유시간을 계산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혹시 있느냐 그거부터 먼저 봅니다. 이 결합점에서 더미가 있으면 항상 더미가 하나만 있느냐만 봐요. 근데 더미가 여기도 있고 실선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그냥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더미, 요 4번 결합점도 더미가 하나 있고 실선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실선과 점선이 같이 있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되죠. 자, A 작업부터 먼저 갑니다. A 작업에서 TF 먼저 갑니다. 뒤편에 삼각형 5 빼기 앞에 사각형 0에다가 3을 더한 거죠. 0 플러스 3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5 빼기 3이니까 2고요. 여기는 4 빼기 3이죠. 4 빼기 3은 1이 됩니다. 2, 1, 2, 1이 되는 거죠. 요거 처음서부터 뭔가 좀 범상치 않게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B는 우리 CP였고요. C 갑니다. C는 요거죠. 18 빼기 0에서 5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13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뒤에 거 TF는 16에서 5를 빼야 되니까 11죠. 그래서 13, 11, 2가 나와야죠. 13, 11, 2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했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볼까요? D 작업 하나만, F 작업 하나만 더 할까요? F 작업 요거. F 작업은 여기가 16, 16 똑같으니까 좀 쉽고 D로 갑니다. D. D를 보시면 여기가 11 빼기 요 11 빼기 앞에 거 4 더하기 6이죠. 4 더하기 6. 11 빼기 10이니까 하나고요. 요거는 10 빼기 10이니까 0이 되죠. 1, 0,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 0, 1이죠. 만약에 이렇게 CP처럼 요 16과 요 뒤에 있는 16이 같잖아요. 그러면 TF, FF가 숫자가 항상 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F 작업은 무조건 같게 나오죠. 2, 2, 0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기 단축이 아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와 여유 시간 계산하는 거 가장 티피컬한 거죠. 그래도 이것도 점수가 10점이죠. 보통 공정표는 대부분 다 10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맞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시험을 봐보시면 알지만 시공을 정말 이 악물고 한 달 동안 죽어라고 외워도 절대 만점 못 받습니다. 만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아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에 다 통틀어도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백지 제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빼고 나면 점수가 대략 한 50점 언저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맞아줘야 무조건 만점을 해줘야 넉넉하게 60점이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면 제일 좋고요. 이거 말고 구조나 품질 관리에서 조금 만회를 해주면 더 좋고. 그래서 나머지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